차량 단독 사고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커브길인데요. 분명히 안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차가 바깥쪽으로 돌진하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밖으로 굴러 떨어지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아시겠지만 빠른 속도에 있습니다.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커브길 사고의 위험성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1일이었습니다. 근로자 12명을 태운 승합차가 출근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때 갑자기 차가 전복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속도를 내서 앞질러 가서 위험한데 사고 나겠네 했는데 이제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제 사고 났을 당시에 만약에 제가 안전거리 미약도였다면 제동을 못해서 저도 같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아찔함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 당시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안전지대죠.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뒤쪽에서만 여기죠. 이쪽 부분이에요. 아, 지금 이쪽 부분에. 네, 여기서 이게 지금 이거 세운 건데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코너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좀 약간 놀랍죠. 그냥 뭐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파편도 많이 치니까 그냥 완전 보고 아슬아슬 같은 느낌. 이 사고의 원인은 빠른 속도였습니다. 추월을 하기 위해서 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결국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찰나의 순간, 잠깐의 실수라고 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총 12명 탑승 중에 5명이 생존하신 분이고 7분이 망자신데 2분은 차 외부에 계셨으나 차에 눌려서 사망해 계셨던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차 내에서 다 사망해 계셨던 상황이었고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또 다른 이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인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드 나갈 때는 그 안내 때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입니다. 3년 전 법령으로도 분명히 명시된 사항이죠. 하지만 뒷좌석의 경우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뒷좌석은 안 매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뒷좌석에 타면은 안전벨트를 매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가지게 되니까요. 근데 뒷좌석 쪽에는 아무래도 시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좀 덜 위험하다. 안전벨트는 사고 충격을 흡수해 신체 손상을 줄입니다. 이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데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절반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절반은 착용하지 않은 채 시속 80km로 달리던 승합차, 주행 도중 구조물에 충돌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몸이 요동치던 그때 안전벨트를 착용한 쪽을 잘 보시죠. 사고의 충격으로 튀어나가는 다른 마네킹과는 달리 안전벨트가 신체를 고정해서 비교적 안전함을 유지합니다. 안전벨트 하나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안전벨트면 좌석이 이탈되지 않는데 이탈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벨트는 나를 지켜주는 생명띠예요.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내 생명벨트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안전벨트뿐입니다. 무엇보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에서 이런 일 한 번쯤은 마주한 적 있으십니까?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척 하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사고를 유발하는 건데요.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로 변경 번복 사고, 그 위험한 변심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앞차의 차로 변경 번복에 결국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1차선에서 달리다가 2차선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다 보니까 2차선에 차가 왔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서 갑자기 1차선으로 다시 들어와서 추돌한 사고인데요. 참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앞차가 뜰 거라고 갑자기 정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두 번째 제보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늦은 밤 천천히 주행하던 그때 차로 변경을 번복한 차량이 제보자 측 운전석을 충돌하고 맙니다.
그날의 사고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당하고 덜덜 떨렸죠. 나도 예상 못한 사고가 이런 것도 나는구나. 앞차가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빠지죠. 옆으로 지나가는데 다시 되돌아오네요. 이런. 아니 빠졌던 차가 거의 다 빠졌어요. 왜 되돌아온 건가요? 그 차가 한 90% 정도 이상 들어갔는데 뒷차가 빵 한 거예요. 그래서 확 꺾어버린 거예요. 변경을 시도한 차로에 지나던 차가 있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 차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도중 원래 차로를 달리던 차를 발견하면서 화들짝 놀라 다시 차선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의 운전석을 그대로 충돌한 겁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 차가 오고 있는 것을 못 보고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되돌아오면서 제보자랑 부딪혔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사장님이 잘못한 거다.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 변경으로 안 본다 이거죠. 뒷차가 이 차를 주의해서 갈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 이거죠. 앞바퀴는 요 차선에 걸려있고 뒷바퀴는 아직까지 3차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빠져나간 게 아니다. 아직까지 3차로에 있다. 3차로에 있으면 이 차와 제보자는 앞뒤 관계다. 앞뒤 관계일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왜 뒤에서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느냐.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나 앞뒤 관계라는 것은 상대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지나가기 어려운 상태. 그럴 땐 뒷차가 더 잘못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 빠져나갔어요. 남은 거 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차로를 벗어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제보자로서 처음에 앞차랑 간격이 좁아요. 그리고 앞차가 빠져나가겠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빠져나가는 걸 보고 지나려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차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앞차 70, 제보자 30으로 보입니다. 차로 변경 번복은 지양하고 안전거리는 유지하는 자세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